네,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적 시장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전북, 인천, 대구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 보겠는데요.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혹은 더 높은 곳이 될 수 있는 세 팀의 이적 시장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는 전북 현대입니다. 지난 여러 시즌간의 전북 현대의 성적과는 비교해서는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전북 현대는 지난해 이 정도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내지는 준주전급으로 뛰었는데요. 이 중에서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에서는 딱히 큰 아웃은 없고, 수비진에는 윤영선 그리고 이우현 선수가 나온 게 좀 컸다고 볼 수 있겠고, 미드필더진에는 아만호준, 유재문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나왔습니다. 지금 지난해 베스트 11 중앙 미드필더 기준 출전 시간 보면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,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바뀌면서 올해 전북의 스리미들은 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공격진에는 구스타보, 하파실바 그리고 안드레 선수가 빠지게 됐는데요. 이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나오면서 그 자리를 또 다른 외국인 선수로 채우게 된 전북 현대입니다. 그렇게 인을 보면 수비진에는 센터백 빠진 자리에는 이재익 선수, 또 젊은 왼발 센터백 자원이 또 들어오게 됐고요. 그리고 김태환 선수를 울산에서 영입해 오면서 풀백 뎁스를 늘린 전북 현대입니다.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이영재, 권창훈 그리고 윙포워드도 볼 수 있는 전평관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이 쓰리미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싹 다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만큼 또 이영재,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전북 현대는 중앙에서의 뎁스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 공격진에는 이 대전에서 티아고, 인천에서 에르난데스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꽤나 또 큰 영입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전북 현대가 되겠습니다. 그런 전북 현대 올해 이번 시즌 또 예상되는 베스트 11을 보면 김정훈 키퍼, 백포에는 김진수, 홍정호, 정태욱, 김태환, 중앙에는 권창훈, 이영재, 박진섭, 그리고 쓰리톱에는 송민규, 티아고, 베니시우스가 예상이 됩니다. 지난해에는 755만 유로, 한화 약 110억 정도에 달하는 가치를 기록했던 전북 현대는 이대로만 나온다면 올해는 910만 유로로 또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요. 지금 보면 이 김태환 선수가 백포에 들어왔고, 센터백이 홍정호 선수와 정태욱 선수가 굳건하게 지켜준다면 박진섭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쓰리미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권창훈과 이영재가, 특히 이 권창훈이 잘만 복귀를 한다면 이 쓰리미들에서 어느 정도 메잘라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공격진에는 송민규, 티아고, 베니시우스 이 세 명의 선수들, 사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강한 공격진이잖아요.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보여줄 이 콜라보레이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한 줄 평에 보면 산적한 문제들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사실 우측 풀백 이 안현범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경쟁이 필요한 자리였고, 안현범의 이 서브 자원이 최철순이라는 거, 사실 최철순의 기량이 지금 어떻다 이런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,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이 어느 정도 서브 자원이 필요했는데, 그 자리에 이 우승을 다투는 팀에 알맞게 김태환 선수를 데려오면서 안현범과 김태환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중앙에서 빈자리는 권창훈, 이영재라는 또 큰 빅네임들을 영입하면서 전북 현대는 중앙을 다시 한번 두텁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격진에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티아고가 영입되면서 구스타보나 이런 여러 하파엘 실바, 안드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던 지난해 그 안 좋은 모습에 비해서는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이 공격진 기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키플레이어는 저는 이영재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지난해 백승호, 아만호준, 유재문 중에서 이 이영재 선수의 지금 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해봐야 지금 버밍엄으로 이적한 백승호 정도라고 보는데, 이 자리를 이영재 선수가 잘 보여주면서 본인의 클래스를 잘 보여주면서 채워나간다면 전북 현대 이번 중원은 정말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렇게 전북 현대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난해 주전급, 준주전급 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거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, 이전 전북 소개해드리면서 이건 다시 얘기해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이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선수들입니다. 이 베스트 11은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 여러 팀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포지션에 넣어 놓은 거고, 그 다음에 이 플러스 9명은 그 자리에 준주전급 내지는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들의 출전 시간 순위를 기준으로 정리해 놨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. 이 지난해에서 좀
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. 특히 키퍼 자리에 이 김동헌, 이태희 선수라는 또 큰 이적이 발생을 했고요. 수비진에는 김대중, 이 김대중은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는 선수고, 미드필더진에는 박현빈, 이동수, 공격진에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. 공격진에 이 에르난데스의 이적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, 주요 인을 보면 이 김동원과 이태희가 빠진 자리에 이범수를 데려왔습니다.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 우승권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하던 이범수 선수를 데려왔다는 건 인천 유나이티드가 김동원과 이태희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또 잘 채웠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고, 이 수비진에는 요니치 선수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또 좋은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 안 그래도 센터백이 꽤나 강력한 팀인데 이요니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네임밸류까지 또 극대화를 했고요. 미드필더진에 뭐 그다지 큰 영입 없었고, 공격진에도 뭐 송시우나 김성민의 임대 복귀를 제외하면 뭐 그렇게 큰 영입은 없었지만 뭐 여전히 또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오기는 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올해 예상되는 베스트 11 보면 지난해에서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이명주 선수의 출전 시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겠고, 이 뭐 여러 선수들, 뭐 예를 들면 이 요니치 선수가 이 백스리 한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 백스리도 상당히 또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이 김준효 선수는 아쉽게도 나이가 있지만 올해에도 좀 더 많은 활약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제루소 무고사 김보섭이라는 좋은 공격진도 이번 시즌에 본인들의 또 장점을 많이 보여줘야겠고요. 키퍼의 이범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난해 베스트 11 가치를 보면 500만 유로가 채 안 되는 가치였는데 하나 약 70억 정도가 되죠. 사실 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지난해 아챔 그리고 뭐 K리그 1 이렇게 병행하면서 사실 살짝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, 이 가치에 비해서는 솔직히 선수들의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파이널 A에 잔류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올해에는 585만 유로, 하나 약 84억 정도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명주, 요니치, 이범수 뭐 이런 선수들의 영입이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, 인천 유나이티드 이번 겨울 시장 한 줄 평을 해보자면 큰 변화는 역시 요니치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,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이적을 했다는 것 정도가 있겠고, 또 핵심은 골키퍼에서의 변화도 꽤 컸습니다. 김동원, 이태희 이 주전급 키퍼들이 나가면서 이범수라는 선수가 들어왔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범수 선수가 이번 시즌 키퍼에서 이 골문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바뀐 수비진 그리고 골키퍼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또 큰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대구F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20명은 이 정도 나오는 점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, 이 중 주요 아웃을 보면 뭐 키퍼 자리에는 크게 아웃 없었지만 수비진에는 조진우 그리고 홍정훈, 미드필더진에는 이진용, 케이타, 세라토, 김희승, 뭐 세라토는 이 중에서 이 여름에 나가게 됐고요. 그리고 이근호 선수가 공격진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. 하지만 주요 인을 보면 뭐 아웃이 많기는 했는데 신인급 선수들이 많았고, 이 B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꽤 많이 또 이적을 했고, 사실 이 뭐 주요한 아웃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이적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그만큼 주요 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뭐 고명석, 요신호 정도가 이 대구FC의 주요한 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게 해서 지난해 베스트 11에 비해서 올해 베스트 11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. 오승훈 키퍼, 김진혁, 요신호, 고명석, 중앙에 벨톨라, 박세진, 그리고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, 윗선에는 세징야, 바슬루스, 고재현 정도가 나오는데요. 20만 유로 정도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, 뭐 그런 차이들이 뭐 딱히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번 라인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큰 변화는 이제 이 군입대죠. 뭐 조진우나 이진용 선수의 군입대가 좀 큰 변화였고, 센터백 자리에 홍정훈 선수가 빠진 것도 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요신호와 고명석을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 포인트들을 메우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플레이어는 이 고명석 선수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고명석이 들어와서 이 얼마나 또 본인의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 대구FC의 이 센터백, 백스리 자원들이 또 대구FC는 백스리가 또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야 대구FC도 잘 돌아가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 고명석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대구FC에 중요한가를 또 대변해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대구FC 뭐 더 얘기할 건 많지 않은 것 같고, 이 여름이적 시장에 베르토라 선수가 다시 한번 소속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뭐 그렇게 된다면 대구FC 뭐 여름에는 이 중앙 미드필더진의 베톨라 같은 뭐 좋은 자원의 영입이 필요하겠지만, 뭐 지금 당장은 아주 큰 뭐 영입 소요는 없는 것 같고, 대구FC는 뭐 이대로 잘 한다면
본인들이 이전에 해왔던 딸깍 축구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대구FC는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전북, 인천, 대구 이적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.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리고 혹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 팀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뭐 나쁘지 않게 보냈다, 혹은 뭐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, 이 인천, 대구는 조용하게 보냈지만 이 전북은 꽤나 크게 보냈습니다. 이런 점들이 이번 시즌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런 이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K리그를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과연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K리그1 이번 시즌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